해시태그 화성특례시 이름만 바뀐 거 아니냐고요. 시민들이 진짜 체감하는 현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야, 우리 동네 특례시 됐대.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나오길래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다음 날 출근길, 버스는 그대로 늦고, 도로는 여전히 막히고, 동네 민원실 가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소리는 똑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화성특례시 진짜 뭐가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간판만 바꿔단 건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특례시의 진짜 의미와 시민들이 느끼는 현실의 간극,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화성특례시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요즘 커뮤니티나 맘카페 들어가 보면 이런 글들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특례시 됐다는데 우리 집 앞 쓰레기 수거는 왜 그대로야? 민원 넣으면 더 빨리 처리된다던데 체감 안 되는데요. 특례시 혜택이 뭐예요? 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의문들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논쟁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부터 짚고 갑시다. 특례시가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의외로 많지 않으실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도시 체계를 생각해 보면 보통시가 있고 그 위에 광역시가 있잖아요. 특례시는 그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인데 광역시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시처럼 취급받기엔 규모가 너무 큰 도시들. 바로 이런 도시들이 특례시가 됩니다. 현재 전국의 특례시는 딱 4곳이에요. 수원, 고양, 용인, 그리고 우리 화성. 그럼 특례시가 되면 뭐가 좋으냐고요? 첫 번째, 행정 권한이 커집니다. 중앙정부나 도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쉽게 말해 형님 허락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재정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예산을 지역 실정에 맞게 쓸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세 번째, 대도시급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광역버스, 복선전철 같은 대형 교통 인프라나 대규모 복지시설 같은 것들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완전 좋은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동탄 출퇴근 시간 도로만큼이나 먼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현실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커뮤니티들 쭉 돌아보고 주변 분들 의견도 들어봤거든요. 크게 3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질문 1. 행정이 정말 빨라졌어요. 특례시 되면 행정 처리가 빨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요. 민원 처리 시간은 여전히 길어요. 담당 부서 찾는 것도 복잡하고요. 예전보다 서류 종류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심지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시청 홈페이지 메뉴는 엄청 많아졌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거 찾으려면 한참 헤매요. 아이러니하죠? 시스템은 고도화됐는데 정작 시민 입장에서는 더 복잡해진 느낌이라는 거예요. 물론 시 입장에서는 처리 건수가 늘었다. 시스템이 개선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통계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시민이 체감하는 건 다르잖아요. 내가 민원 하나 넣었을 때 빨리 해결되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질문 2. 민원 처리가 쉬워졌어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편리해진 건 맞아요. 앱도 생기고 챗봇도 생기고 카카오톡으로 민원 넣을 수도 있고요. 근데요, 화성시 인구 증가 속도를 아세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동탄, 봉담, 향남. 신도시들이 계속 들어서면서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면요. 민원 집중 시간대에는 여전히 대기줄이 길고 온라인은 편한데
오프라인 가면 여전히 복잡하고 담당 부서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이거 어디서 처리해요? 라는 질문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죠. 식당 주방 시설은 최신으로 바꿨는데 손님이 2배로 늘어버린 상황. 주방장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기 시간은 줄어들기 어렵잖아요. 질문 3. 우리 동네는 좀 나아졌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좀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세요. 광역철도 접근성 좋아졌어요. 복지 프로그램도 많아지고요. 청년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것도 늘었어요. 이런 분들은 대체로 대형 인프라 혜택을 직접 누리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반면에 여전히 불편하다는 분들도 많아요. 도로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이에요? 우리 동네 보행로는 언제 정비해 주나요? 공원 관리 좀 해주세요. 잡초가 허리까지 와요. 쓰레기 수거 시간 좀 늘려주세요. 이런 일상적인 불편들은 특례시가 됐다고 해서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거든요. 결국 이런 상황인 거예요. 도시 전체로 보면 분명 발전하고 있어요. 큰 그림에서는 좋아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내 집 앞, 내 동네 골목은 여전히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시에서 일 안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속도 차이에 있어요. 화성시 인구 증가 속도, 대행정 인프라 확충 속도. 이 2가지가 안 맞는 거예요. 인구는 로켓처럼 늘어나는데 행정 시스템은 자전거 속도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이 늘어나면 어디에 먼저 쓰게 될까요? 당연히 눈에 띄는 대형 사업들이죠. 광장 조성, 문화시설 건립, 대형 체육관 이런 것들이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은 성과가 눈에 보이거든요. 준공식도 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시장님 포토라인도 있고요. 근데 동네 골목 가로등 하나 더 다는 건요. 뉴스에 안 나와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광장은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그 앞 도로는 왜 아직 패여 있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발 물러나서 생각해 봅시다. 특례시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 걸까요? 법적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중앙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가지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는 도시.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바로 지역 맞춤형 서비스와 빠르게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묻고 있어요. 내 생활이 정말 빨라졌나요? 우리 동네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나요? 이 질문들에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제가 보기에 이게 핵심입니다. 특례시는 단순히 도시 이름 앞에 특례라는 글자가 붙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의 일상이 실제로 달라져야 의미가 있는 거죠. 아침 출근길 버스가 정시에 오는지, 아이들 통학로가 안전한지, 동네 병원 응급실이 가까워졌는지, 저녁 산책로 가로등이 밝아졌는지, 이런 작은 것들이 바뀌어야, 아, 우리 도시가 정말 특별해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내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현실을 직시하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우리 동네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예산서도 공개되어 있고 사업 계획도 나와 있어요. 좀 어렵긴 하지만 찾아보면 우리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민원 넣으세요. 진짜로요. 귀찮아서 어차피 안 바뀌니까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안 바뀝니다. 민원 건수가 많아지면 시에서도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동네 불편사항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세 번째, 합리적인 기대치를 가져야 합니다. 특례시가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진 않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가 달라졌어?
라고만 하면서 냉소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그 속도가 우리 기대보다 느릴 뿐이죠. 중요한 건 그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아니다 싶으면 지적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화성 특례 시 분명히 달라진 점은 있습니다. 행정 권한도 커졌고 예산도 늘었고 대형 인프라도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일상의 변화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정은 여전히 복잡하고 민원 처리는 느리고 동네 골목의 불편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죠. 이 간극이 바로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특례시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름이 시민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을 때 비로소 진짜 특례시가 되는 거예요. 출근길 버스가 빨라지고, 아이 학교 통학이 안전해지고, 병원 응급실 문턱이 낮아지고, 저녁 산책로 조명이 밝아지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야 비로소, 아, 우리 도시가 정말 특별해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시청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필요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성 특례 시 뭐가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아직 체감이 안 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꼭 남겨주세요. 저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 주제에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동네는 이게 불편해요. 이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다음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화성 특례시의 진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